시설 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시설 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계약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시설 원예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의 개요 및 추진 절차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로 누리장터를 이용한 계약 방법을 각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약 진행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이니 영상을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시설 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기존 일반 온실을 스마트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물 자동 원격 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의 생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 제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 추진 절차는 사업 신청, 사전 점검 컨설팅, 최종 사업자 선정, 장비 설치 및 완공, 시설 점검 컨설팅, 확인 점검 컨설팅으로 진행됩니다. 본 영상에서는 최종 사업자 선정 이후 장비업체와의 계약 진행을 위한 행정 이용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계약을 진행할 때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해 왔습니다. 누리장터는 농민분들을 비롯한 민간 부분에서도 나라장터처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만든 전자조달 서비스입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신 농가 중 2천만 원 초과의 계약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누리장터를 이용하여 장비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누리장터를 통한 계약은 민간 수요자 등록 및 인증서 발급, 입찰, 계약, 검수 확인 대금 청구 순으로 진행됩니다. 누리장터의 구체적인 이용 안내에 앞서 계약 진행 시 먼저 알아둬야 할 용어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일반 경쟁 계약은 계약 대상의 물품, 용역, 시설 공사를 규격 및 시방서, 계약 조건 등을 공고한 후 불특정 다수의 입찰 희망자가 모두 참여하도록 허용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수의 계약은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 상대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추정 가격 2천만 원 이하인 물품, 용역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입찰은 물품, 용역, 시설 공사 등을 맡길 때 여러 희망자로부터 가격을 받아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투찰은 입찰 진행 시 수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낙찰 가격을 적어 제출하는 행위이며, 어떤 업체의 투찰가가 가장 적정한 가격인지 확인하는 개찰을 통해 적정한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를 발표하는 낙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품은 입찰 분류 중 하나로 시설 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의 계약은 대부분 물품에 해당됩니다. 영세율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 세율을 0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농가의 영농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국산 농기가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은 2022년도 말까지 적용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계약 절차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전 준비해야 할 서류들입니다. 첫 번째,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입니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지자체로부터 공문과 함께 수령하게 되며 누리장터 회원가입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더불어 사업이 이월되거나 변경될 경우에도 반드시 지자체의 승인 공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방서 및 규격서로 아래 세부 사항을 꼭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장비명, 규격, 크기, 단위, 수량, 각 물품의 구성 재원표, 물품의 공급 범위, 납품 장소 및 기한, 납품 설치 시 주의사항, 제작사 및 계약 상대자 상호, 계약 번호, 기타 일반 제반 사항 등이 포함된 물품 명세서, 천재지변, 사업자의 작업 중지 명령 등의 납품 기한 연장 사유, 제품의 시험 성적서 및 납품 목록표, 물품 납품 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 확인증 등의 제출 서류, 납품 완료 및 검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1년으로 작성된
하자 보증 기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찰 공고문은 사업명, 제품명, 수량, 기초 금액, 납품 기한, 납품 장소 등을 명시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와 영세율 여부를 기재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은 각 장비의 특징들을 기술하며 특히 스마트팜 코리아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그 자격을 제한할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원하는 지역으로 지역 제한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입찰 공고 기간은 계약 금액이 10억 원 미만의 경우 7일로 지정하며 개찰 일시는 입찰 마감 시간 후 1시간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누리장터를 이용한 계약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검색 사이트를 통해 누리장터에 접속합니다. 누리장터에 접속 후 오른쪽 상단에 있는 신규 이용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민간 수요자 등록 신청 화면에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고유 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에 체크를 하시고 계속 진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민간 수요자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민간 수요자 코드는 민간 수요자 신청 시 자동으로 생성되며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기관 구분,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채권자명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채권자명은 반드시 공식적인 기관장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담당자명, 주민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메일 주소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등록 비밀번호는 등록 진행 현황 조회 시 사용되며 영문과 숫자를 포함하여 6자에서 10자로 설정합니다. 담당자 주민번호를 통한 실명 인증을 거쳐야 민간 수요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간 수요자 등록 신청 시 인증서 신청도 같이 원하시면 발급 신청에 예스를 클릭하고 공인인증기관 인증서 요청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기존의 나라장터 조달업체로 등록된 이용자는 조달업체 등록 시 사용한 인증서의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인증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증서 요청 아이디는 향후 인증서 신청 진행 현황을 확인할 때 이용됩니다. 다 입력하셨다면 민간 수요자 등록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민간 수요자 등록 신청이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접수번호, 민간 수요자 코드 정보가 나타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민간 수요자 등록 신청 결과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민간 수요자 등록 신청서와 민간 수요자 공인인증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한 후 대표 직인을 날인하여 조달청으로 팩스를 보내야 합니다. 접수번호와 민간 수요자 코드는 민간 수요자 등록 신청 진행 현황 조회가 필요할 경우 사용되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간 수요자 인증서 신청을 클릭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에 체크하신 후 계속 진행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민간 수요자 인증서 신청 화면이 나타나게 되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먼저 원하시는 공인인증기관을 선택합니다. 민간 수요자 정보란에 민간 수요자 등록 신청 시 발급된 민간 수요자 코드를 입력하고 민간 수요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를 입력합니다. 담당자 정보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담당자 휴대전화, 인증서 요청 아이디를 입력 후 인증서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신청 진행 현황에 민간 수요자 코드, 사업자 등록번호, 요청 인가 코드를 정확히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발급 신청이 승인되고 인증서 발급 정보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참조 번호와 인가 코드가 생성됩니다. 인증서 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공인인증기관 사이트에 방문하여 참조 번호와 인가 코드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인증서 신규 등록에서 민간 수요자 코드를 검색합니다. 이후 약관 동의 및 인증서 정보 입력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입찰 공고는 누리장터 접속 및 로그인 후 입찰 버튼을 클릭합니다. 먼저 공고 일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찰 공고 번호는 신규 등록 공고일 경우 자동으로 생성되며 공고 종류에는 실공고 또는 모의 공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고 정보에는 등록 공고, 변경 공고, 취소 공고, 재공고 중에서 등록 공고를 선택합니다. 참조 번호는 민간 수요자 자체 고유 관리 번호를 기입한 후 공고 분류에서 물품, 공사, 용역, 기타 중에서 해당하는 분류를 선택합니다. 공고명에는 공고건에 대한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력합니다. 계약 방법에는 일반 경쟁, 제한 경쟁, 지명 경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명 경쟁을 선택할 경우 지명 대상 업체를 등록하고 공개하여 개찰에 적용됩니다. 입찰 방식에는 전자입찰, 수기입찰을 선택할 수 있으며 낙찰 방법에는 최저가, 최고가, 적격심사 최저가, 적격심사 최고가, 제안서 평가에 의한 낙찰자 결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 여부는 허용 또는 없음 중에서 선택합니다. 입찰 집행에서 조달업체에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한 개시일을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에 입력하고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는 조달업체에 전자입찰서 제출이 마감되는 날짜를 입력합니다. 개찰일시는 접수 마감 최소 1시간 이후여야 합니다. 개찰 장소는 누리장터 또는 입찰 집행관 PC로 입력합니다. 입찰 보증서 접수 마감 일시는 조달업체에 입찰 보증서 제출이 마감되는 일시를 입력하며 입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투찰 제한. 일반에서 지역 제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 제한을 선택한 경우 등록한 소재지 정보로 투찰 제한이 가능합니다. 입찰 금액 및 낙찰 상한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입찰 금액에 대한 부가세 포함 또는 부가세 미사용을 선택합니다. 낙찰 상한가 사용 여부는 사용 또는 미사용을 선택하며 사용일 경우에는 기준 금액을 공개 또는 미공개 중에서 선택합니다. 낙찰 상한가는 기준 금액 공개 여부가 공개일 경우 해당 금액을 입력하며 배정 예산은 해당 건에 대해 배정된 예산을 입력합니다. 적격심사는 앞선 낙찰 방법 입력에서 적격심사 선택 여부에 따라 대상 또는 미대상을 선택합니다. 마지막 기타에서 현장 설명회 진행 여부를 선택합니다. 설명회를 진행할 경우 현장 설명일시와 장소를 입력합니다. 파일 첨부 시에는 앞서 작성한 공고서를 첨부하고 규격서, 적격심사표 등은 필요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진행 시에는 누리장터 접속 및 로그인 후 계약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계약서 초안 작성을 클릭하여 계약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약 업무 구분은 물품, 공사, 용역 중 선택합니다. 물품을 선택하면 상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하도급 구분을 선택합니다. 다만 물품 계약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으로 선택할 경우 원도급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출력되면 원도급 계약명, 노무비 등의 해당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약 번호는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되는 번호이며 최종 계약 시까지 유효합니다. 민간 소유자명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용자를 입력하고 계약명은 다른 계약과 구분할 수 있는 계약의 세부 명칭을 입력합니다. 계약 금액은 입찰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낙찰 금액이 표시되고 수기 작성 시에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희망하는 계약 보증금률을 입력하면 계약 보증금은 자동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또한 계약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되어집니다.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 후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해야 하는 총 기간을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지체 상금은 업체가 계약 일정을 지연할 경우 지체된 일수만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이를 정산하기 위한 비율을 입력합니다. 공동 계약 여부에서 단위를 선택하면 하나의 업체 정보를, 공동 또는 분담을 선택하면 다수의 업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담당자 검색 후 선택하면 업체명, 사업자 번호, 대표자가 자동 표시됩니다. 비고 내용은 계약서 작성 시 계약 항목 이외에 추가 내용이 필요한 경우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 보증금률은 하자 보수의 보증금률 및 보증금을 입력하고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해당 기간을 입력합니다. 계약 보증서 전자 제출 여부는 현금 전자의 경우 보증서를 통한 수납, 현금 수기의 경우 오프라인 보증금 수납을 뜻합니다. 이외에 일정 기간 내 대금 상환을 약속하는 지급 각서, 보증서, 면제 중에서 선택합니다. 입찰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입찰 공고 번호가 표시되며 해당 번호를 클릭하면 입찰 정보가 팝업으로 조회됩니다. 인지세 과세 대상 여부는 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금액은 계약 금액에 따라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는 2만 원,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4만 원,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7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입니다. 입찰 공고 전 해당 계약의 분류를 확인 후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입찰 공고는 물품, 공사, 용역으로 구분되며 시설 원예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대부분 물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장비업체와 컨설턴트를 통해 사전에 공고 분류를 한 번 더 확인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 장비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에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장비의 농식품부 규격 및 서비스 기준 충족 여부는 스마트팜 코리아 등록 여부로 가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을 미착수하거나 착수 후라도 6개월 이상 진행이 미비할 경우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ICT 융복합 확산 컨설팅 사업의 계약 절차에 필요한 행정 이용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경쟁 입찰이라는 낯선 절차지만 누리장터를 이용한 계약을 통해 농가에 꼭 필요한 장비의 성공적인 도입과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